자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쉬운 두 번째 시간, 오늘 충돌 문제인데, 충돌 문제가 회전운동의 충돌 문제, 회전운동 충돌 문제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판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 것만 회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같이 회전할 때, 그때 이런 것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 주어졌냐면 각 원판의 질량과 반지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합 전에 아래쪽 원판의 각속도가 170 rpm, rpm은 revolution per minute, 분당 회전수죠.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건 뭐냐면, 결합 후에 각속도를 구하라. 각속도를 rpm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는데, 그 손실된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충돌 문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돌 문제, 이건 병진 운동의 충돌이지만, 충돌했다라고 하는 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그래서 병진 운동의 충돌에서는 탄성 충돌에서 뭐가 보존이 됩니까? 선운동량이 보존되죠. 근데 탄성 충돌에서만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 문제에서는 선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보존 안 될 수도 있는데, 보존되는 것을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보존 안 되는 것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보존 안 될 때, 그때 보존 안 되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이제 없어지는지 하는 건 문제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무엇은 하나로 정해질 수가 있냐면, 최대한 많이 없어져 손실되는 거, 그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물론 선운동량은 보존되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손실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면 충돌 후에 두 물체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병진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전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합해서 회전하면 이건 회전 운동의 충돌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진 운동의 충돌과 회전 운동의 충돌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가 결합해서 같이 가니까 충돌 후 구할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집니다. 병진 운동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먼저 질량이 주어지죠. 그리고 충돌 전 속도가 주어졌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만 가지고 충돌 후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충돌 전의 선운동량은 M1V1이죠. M1V1 더하기 M2V2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질량이 합해집니다. 그래서 M1 더하기 M2 곱하기 충돌 후의 속도 V 하면 되죠. 그럼 이 식 하나로 V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식이 여러 개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구해지는데, 그럼 이때 손실되는 에너지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M1 더하기 M2의 V제곱, 그 다음에 빼기 각각의 운동 에너지 더한 걸 빼면 되겠죠. 이게 운동 에너지 손실이고, 이건 0보다 작은 양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양이 항상 최대다, 그 충돌에서는 항상 최대다라고 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회전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전 운동에서는 질량 대신에 무엇이 이용이 됩니까? 관상 모먼트가 이용이 되죠. 그래서 충돌 전 각속도가 오메가1, 오메가2라고 하고, 충돌 후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때 충돌 후 각속도는 무엇으로 구하냐면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구합니다. 회전 운동의 충돌에서는 어떤 충돌이든지 각운동량이 항상 보존이 되죠. 그래서 각운동량 보존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관성 모먼트하고 각속도를 곱한 게 각운동량입니다. 그래서 I1 오메가1 더하기 I2 오메가2는 I1 더하기 I2 오메가, 이 식 하나에서부터 바로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손실은 어떻습니까? 충돌 후에 회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관성 모먼트가 두 개가 결합할 것 같으면 두 개의 관성 모먼트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에 회전 운동 에너지 빼기 충돌 전에 회전 운동 에너지를 할 것 같으면 그 바로 운동 에너지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회전 운동에서 조금 생소한 것이 우리 관성 모먼트니까 관성 모먼트에 대해서 조금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관성 모먼트는 뭐냐면,
병진 운동에서 질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량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기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죠. 회전 운동에서는 자기의 각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바로 관성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질량의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나 질량은 다 똑같았는데 관성 모먼트는 회전축에 따라서 관성 모먼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질량이 회전축에서 같은 질량이라도 회전축에서 어떻게 분포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점이 어떤 질점이 질량 m인 질점이 반지름 r인 궤도를 회전하고 있다면 그때의 관성 모먼트는 mr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회전하는 관성, 이 관성이 이제 mr 제곱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m이 더 커지면 이렇게 m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멈추기가 더 어렵죠. 근데 m은 그대로 있더라도 반지름이 더 커지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더 멈추기가 어렵죠. 그것처럼 관성 모먼트는 질량에도 비례하고 그 다음에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질점의 관성 모먼트라고 한다면 질점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질점이 여기 m1, m2, m3가 있고 이 질점들 사이에 거리는 안 변한다고 하겠어요? 이거 강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축 주위로 회전을 한다고 한다면 이때 전체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 하나하나의 관성 모먼트를 다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관성 모먼트는 바로 뭐게 됩니까? 각각의 질량에다가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를 제곱해서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리를 제곱할 때는 바로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구해야지, 거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R1, R2, R3가 바로 뭡니까? 그 질점의 위치에서부터 회전축의 수선을 내려간 거리죠. 그래서 질점이 아주 여러 개 있을 때는 바로 MRI 제곱, 이 RI는 바로 거리가 되겠어요. 요것들을 전부 다 더하면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런 질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연속된 물체죠. 연속된 물체도 바로 질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연속된 물체를 잔뜩 잘라 놓습니다. 잘라 놓으면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질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거리가 R이라면 그 R이라는 위치에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밀도가 있으면 그 밀도에다가 부피 요소를 곱하면 그게 바로 요 조그만 것의 질량이 되죠. 요 DM들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이 DM들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냐면 회전축이 이거라면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요게 바로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되죠. 요걸 곱해 가지고 다 더한 거, 다 더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적분이죠. 그래서 DM에다가 H제곱을 곱해 가지고 다 더하면 그러면 연속된 질량이 연속으로 분포된 물체의 관성 모먼트를 구하는데 DM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로 DV니까 여기 로 DV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구하는 거 잠깐 연습을 해보면 우리 막대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량 M이 길이 라지 L인 막대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제로에서부터 L까지 이렇게 있고 좌표계를 정한 다음에 저 D라는 곳에 있는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관성 모먼트를 구한다면 여기 X라는 곳에 이제서부터 DX의 크기인 조그만 DX라는 길이에 있는 DM은 바로 뭐가 되냐면 선밀도를 먼저 구하면 L분의 M이 선밀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람다에다가 DM을 곱하면 그게 바로 람다에다 DX를 곱하면 그게 바로 DM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L분의 M DX가 되겠죠. 그래서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DM에다가 회전축에서부터 거리니까 이 거리는 뭐가 됩니까? X-D가 바로 거리죠. 그래서 X-D의 제곱을 한 다음에 이제 곱하면 되는데 자 DM을 DX로 바꿔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요거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DX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되죠. 요걸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맨 첫 번째 거는 3분의 X 3승, 요건 2분의 X제곱, 그럼 요건 그냥 X가 나오죠.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D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관성 모먼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D의 위치가 우리 0일 때 다시 말하면 그 회전축이 막대기의 맨 왼쪽 끝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성 모먼트가 3분의 ml 제곱입니다. 그리고 딱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1 ml 제곱이고 오른쪽 끝에 있을 때는 3분의 1 ml 제곱이고 그래서 똑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성 모먼트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원판이죠. 원판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은 원판의 중심을 지난다고 한다면 우리 원판 전체의 질량은 라지 m이고 그러면 원판의 면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질량을 원판의 넓이로 나눈 거죠. 그게 이제 시그마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조그만 면적 요소를 생각하겠어요. 이 면적 요소는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dr, 요 한 변의 길이가 dr이고 나머지 변의 길이는 rd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dr에다가 rd파를 곱하는 것이 요거의 넓이가 되니까 요거 우리가 Mathematics for Physics의 14번째 강의에서 요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dm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dm은 시그마에다 ds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요걸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요걸 적분했을 때 r 제곱하고 dm, r 제곱은 저 r이 바로 회전축에서부터 거리니까 r 제곱 dm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뭐만 적분하면 되냐면 저거 r 삼성을 dr로 적분하고 d파이를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 결과가 전부 다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원판의 경우에 그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다. 이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이게 원판이 아니라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어도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 모양도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 이제 부피 요소를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아까 원판 할 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r제곱 dm을 적분을 할 것 같으면 다 적분해서 결과가 뭐가 되냐면 원통의 경우에도 똑같이 2분의 1 mr 제곱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어요. 회전하는 원판하고 정지한 원판이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로 이렇게 결합한다고 그랬죠. 그럼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M1과 M2의 질량이 M1, M2 두 물체의 질량이 주어졌습니다. 반지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충돌 전의 각속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건 정지해 있었죠. 그러면 각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우리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I1 오메가1 더하기 I2 오메가2는 I1 더하기 I2 오메가 이렇게 됐죠. 여기부터 오메가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충돌 후 결합한 두 원판의 각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들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판인데 무엇만 주어졌습니까? 질량하고 반지름만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1 r1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m2 r2 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무엇으로 묶냐면 가만 봤더니 2분의 1 m1 r1 제곱이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그걸로 묶겠습니다. 묶어서 나누면 2분의 1은 다 없어지고 뭐가 되냐면 여기는 1이 되고 요건 뭐가 됩니까? m1분의 m2 r1 제곱분의 r2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앞에 있는 숫자가 나오고 170까지 다 곱하면 결과가 뭐가 되냐면 충돌 후에는 120rpm으로 회전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단위를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왜 그러냐면 그 단위가 이렇게 분수로 표시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단위가 위에 단위하고 아래 단위하고 다 같아지죠. 그래서 요 앞에 분수로 이렇게 표시된 요 부분은 단위가 없는 양입니다. 위의 단위하고 분자의 단위와 분모의 단위가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단위가 바로 여기 있는 한 양의 단위가 되고 그 결과 요 단위로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오메가 1이 rpm으로 주어졌으니까 오메가 2도 그냥 rpm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 후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결합 후의 운동 에너지 K'이고 그 다음에 결합 후의 속도를 이렇게 알았으니까 우리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근데 I는 바로 뭐예요? I1 더하기 I2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여기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좀 더 간단해지죠. 어떻게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해지죠. 자, 이걸 가지고 에너지 손실을 구하겠습니다. 에너지 손실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K'에서 K1 더하기 K2를 한 것인데 K2는 원래 0이죠. 그래서 K1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요것도 봤더니 어떻습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많이 겹치죠.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1 제곱으로 우리 뽑아내겠습니다. 이거 뽑아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요 가로 안을 조금 정리하겠어요. 가로 안을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I1 더하기 I2분의 I1, I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 모멘트를 질량과 반지름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 에너지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 델타 K를 K1 더하기 K2로 나누는 거죠. 나누면 여기 요
다 없어, 이 I1으로 전부 나누니까 여기 바로 뭐가 되냐면 간단하게 오메가 1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I1 더하기 I2분의 I2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 I1 하고 I2를 여기다 또 대입할 것 같으면 또 요거 2분의 1 M2 R2 제곱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요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0.294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퍼센트로 하면 뭐가 됩니까? 29.4%의 손실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9.4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9.4%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회전 운동에서의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